주택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슬퍼하고 또 참혹한 불평등에 분노하는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이 너무나 미진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이 지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2주기를 맞아서 55개 단체가 노동주거 시민사회 단체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추모 행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길 요청드리겠고요. 네, 2022년 8월 8일 반지하에서 폭우에 쓰러진 이들과 기후재난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일동 묵념. 바로 저는 저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라는 발달장애 가족으로 이루어진 연대단체입니다. 저희는 모두 발달장애 부모나 그 가족이고요. 먼 날부터 하면 매년 이렇게 발달장애 가족의 참사가 있었는데 유독 2년 전에 반지하에서 생을 마감한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년 전 여름 그 혹독하고도 참담했던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참사를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수도권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거에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틀 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주거지에서 발생했던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사였습니다. 반지하 참사라고 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빈곤에 불가피하게 내몰려야 하는 구조를 말입니다. 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 거의 모두가 가족들에 의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반지하의 주거지에서 또는 노숙생활로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가장 앞선 자리에서 재난 참사를 겪습니다. 왜냐고요? 사회적 최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반지하의 삶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살다가 기후 위기 같은 재난 참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의 지독한 무지와 편견, 고립으로 인한 매달 일어나는 이런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가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 위기나 재난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삶, 역시 발달장애인들 향해 있습니다. 유독 더운 여름날, 또 유독 비가 오는 날, 갈수록 더워질 이후의 여름에도 언제 어느 때 기후참사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폭우 참사 희생되신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민주노총 현직 간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간부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셨고 우리 서비스연맹 현장에 있는 간부였는데요. 2년 전 서울 반지하 폭우 참사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모아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기업과 자본의 극악한 이윤 추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서두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확대되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피해자는 다수의 노동자들이거나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분명히 재벌과 자본가들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은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입니다. 어깨 걸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싸워 나가십시다. 투쟁! 주거권은 생명이다.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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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토건개발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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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반지하 주택에는 빗물이 급격히 들이쳤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죠. 근데 과연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제대로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뀌는 건 많지 않은 데다 반지하방에 벗어날 여력도 마땅치 않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오성 지하철도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7명으로 늘면서 총 16명의 사상자라는 촉구 내용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17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조자는 아직 9명입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 후 2년. 우리 사회는 이 죽음에 제대로 답했습니까? 상습 침수가 반복되고 참사까지 발생한 관악구와 동작구는 현재까지도 침수 위험지구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 재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에 지자체장들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까지 했던 서울시의 호기롭던 기세도 집값 수호라는 주문에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사를 명분으로 반지하 밀집 지역의 재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한강 개발에 뛰어든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집값이 먼저라며 이윤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합니까? 가난한 이들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저들을 더 용납하지 맙시다. 불평등 제한입니다. 주거권 보장, 기후재난 대응.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전한 주거권을 위해 싸웁시다. 매력특별시로 포장한 오세훈 시장의 콘크리트 서울 만들기 개발 프로젝트에 저항합시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도시와 빌딩 숲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누구나 차별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을 되찾읍시다. 재난이다. 맞습니다. 폭우가 내린다고 재난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고층 아파트 이중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낭만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폭우는 그저 야외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는 날씨일 뿐입니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땅이 이글거린다고 재난이 아닙니다. 에어컨 스위치 하나로 공기의 온도를 바꾸며 그 대가로 비용이 얼마이든 지불만 하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재난일 리가 없지요. 재난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폭우가 아니라 가랑비가 와도 하수철이 없는 열악한 주거라면 그것은 재난입니다. 혹한이 아니어도 폭염이 아니어도 길거리 잠은 그 자체로 재난입니다. 그러니 기후위기로 더 혹독해진 계절들은 형벌과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에 속박된 삶, 그것이 바로 재난이며 위기인 것입니다. 2년 전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아까운 목숨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미디어는 시간당 쏟아부은 집중호우 탓을 했지만 반지하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신자유주의에 의해 설계된 경쟁사회에서 밀리고 밀려 내려간 곳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해지는 구조, 그것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 내려간 지하 공간, 그것으로 인해 삶의 터전, 죄송합니다. 마치 사회 가장 밑바닥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라는 점은 이미 더한 절망입니다.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가난한 자들의 집, 그곳은 차라리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있고 지방정부는 집값 떨어진다는 건물 주의 반발로 침수 위험지구에서 피해 예상 지역을 빼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했지만 재개발 활성화로 이익은 엉뚱한 소유주에게로 향하고 있고 일시적 대책에 불과한 물막이판조차 소유주 미동의를 핑계로 그 설치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연히 본 시사 프로그램에서 침수 지역의 한 주민은 위급시 언제라도 대피할 수 있도록 귀중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중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사진과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것은 바로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삶을 지키는 적정한 주거, 우리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깟 물막이판 하나에 이제는 안심이 된다며 수줍은 웃음을 짓던 주민의 모습은 소박하기보다 차라리 아픔입니다. 올해 기후정의 행진의 슬로건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구조적으로 고착된 불평등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행진의 기조처럼 불평등과 부정의한 세상에 맞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우리 손으로 찾아오기 위해 함께 행진하길 청합니다. 우리의 몸짓과 말의 저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모입니다. 우리의 추모는 우리의 권리를 촉구하는 모든 싸움입니다.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자동 쪽방 주민이자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국입니다. 먼저 폭우와 폭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회복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을 명복을 빕니다. 폭우나 폭염 같은 것들이 쪽방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말로 다 못합니다. 실외보다 실내가 더 덥습니다. 더워서 잠이 들기도 힘들고 잠이 들었다가도 밤중에 새벽에 깨고 또 깨서 샤워를 할 수도 없이 합니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 그대로 온몸을 느끼면 하루를 보냅니다. 쪽방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름철 뉴스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 동자동 쪽방 계단이 아주 꽁꽁 얼었던 기사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수도 없이 나오면 뭐합니까? 바꾸는 게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지구시정인데 3년이 넘게 그 첫 번째 단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 동행이라면서 동행식당이 뭐니 하는데 정작 우리와 만나주질 않습니다. 동행식당을 통해 목숨만 부지하라는 게 동행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주택 사업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정부, 국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앞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공공주택 사업 신속한 추진을 원합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비가 오면 왜 위험합니까? 주거권이 없으니 그런 주거권을 보장해야죠. 왜 그건 안 하고 자기네 생색내기 좋고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들만 합니까?
정부가 바꿔도 국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 권리를 위한 정책은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름엔 더워서 죽고 겨울엔 추워서 죽고 이렇게 죽어나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가가 있는 건지 의문인데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3년 넘게 미뤄진 사이에 1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쪽방 등록을 취소하고 전원 신고도 받지 않습니다. 뚫린 천장으로 물 새는 방에서 살던 주민, 더는 혼자 수리하기 어려워서 살던 곳을 떠나갔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언제까지 모른 척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위에 추위에 죽어나가야 합니까? 우리 주거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쪽방 주민들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소속관 시행을 통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십시오. 기후 재난으로 인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합시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대책 마련하라! 이윤 앞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부동산 사회를 멈추자!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네, 다음 발언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의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는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최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잠을 설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누수가 생기고 외벽이 붕괴해서 도시가스가 차단되고 한 것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면 한낮에 생길 거지 왜 하필 이렇게 잠도 못 자게 새벽에 생기느냐 라는 푸념조차도 귀여워 보일 정도로 이런 재난이 상시화된 우리의 일상입니다. 평소에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살려달라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까봐 모두가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임차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임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피해주택에 갇혀서 감옥처럼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세대 내에 하자가 생겨도 임대인이 내야 될 공용관리비를 내지 않아 단점과 단수의 위협에 처해도 그리고 소방과 승강기, 전기시설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이런 시설 관리를 신경 쓸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 부산에서는 한 오피스텔에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 소방 펌프실이 모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 이 모든 피해를 복구하려면 견적만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견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지하에도 전세사기 피해당한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세대 내에 곰팡이가 풀고 집으로 물이 닥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도움을 요청해도 받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사유재산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힘없는 자의 주거권은 당연히 침해받아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자체에서 반지하 침수 방지용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주려고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할 수가 없듯이 폭우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외벽이 붕괴하고 가스관에 문제가 생겨도 지자체에서는 사유재산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런 관련된 근거도 없고 선례도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성역 앞에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반지하도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모두 열렬히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하로 내려갔거나 혹은 빚을 내서 집을 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쾌적하고 안심하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지만 미친듯이 치솟는 집값과 월세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입니다. 장기적인 주거대책 없이 부동산 경기부양만 외치는 정부와 재건축 재개발로 집주인의 주머니를 불려주겠다는 서울시에서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다가옵니다. 더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폭우와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상이변 앞에 반지하 참사,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대가, 더 많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각성하고 지자체와 정부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 힘을 합쳐 이 세상을 바꿔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말이 너무 긴데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말하고 저희 서울시청 한 바퀴 돌면서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도 내지 않고 반지하를 핑계로 이때다 싶어서 또 재개발을 하려고 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규탄하는 힘찬 걸음 함께 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로 2년이 또 흘렀습니다. 2년 전 어떤 이들은, 그리고 여전히 2년이 지난 뒤에도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반지하를 구했을 겁니다. 노인과 청소년과 발달장애 가족이 서로를 돌보기에 더 적절한 집으로 반지하를 구했을 겁니다. 나의 임금으로 주거비가 감당 가능한 집으로 반지하를 구했을 겁니다. 2년 전에도 지금도 도시 어딘가에서 거처를 마련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활동하고 생활할 공간을 찾고 몸일 거처를 찾는 수많은 세입자들 10명 중 6명이 세입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들 중 20만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지하에서도 옥탑을 개조한 집에서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집들에서 거처를 구할 세입자들입니다. 저는 반지하 폭우 참사를 생각하면 2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감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2시간 만에 혼자 구석에서 울면서 어떡하나 바람 힘차게 해야 되는데 혼자 질질 짜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눈물은 안 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저의 집이라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친구라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제 친구가 살던 반지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잠을 받아 잤습니다. 그 곰팡이를 함께 닦아내고 그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집 좀 옮겨달라, 그래도 한 층만 올려달라 애걸복걸 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집이 그래도 넓어서 이제 좀 친구를 초대할 수 있겠다고 신나서 동기들을 4명, 5명 초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기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뒹굴 수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꿉꿉하고 제습기를 계속해서 켜놔야 하고 매일같이 곰팡이 청소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이 안전하고 좋은 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최선이었던 건 이 도시가 너무나 비싸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마땅치 않고 계속해서 값비싼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나마 내가 몸 누일 수 있는, 내가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를 거친 2년 뒤에 서울시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차, 한강 계속해서 개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매력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약자와도 동행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맞은편에는 큰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룻밤 묵는데 몇십만 원의 돈을 내야 하는 호텔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한 달 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돈을 내야 하는 오피스텔을 더 많이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까? 이 도시가 애당초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몸을 빌려서 만들어진 도시입니까? 도시로 모여들었던 노동자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함께 일궈냈던 몇십 년 동안 서로의 생활과 서로의 돌봄을 함께 일구면서 만들어온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에서 가난한 이들도 돈 없는 이들도 이 도시를 함께 만들었고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지만 이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은 채 도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우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전 발언으로 함께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집이 지어진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공공이 주택을 하나하나 점점이 매입해서 매입임대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턱없이 물량이 부족해서 아주 많은 세입자들, 아주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선택지로조차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 매입임대 신청을 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써야죠. 또 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임대 안 되면 저 어디 갑니까? 반지하 갈 겁니다. 고시원 갑니다. 쪽방 가고 옥탑방 갑니다. 거기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길에서 잡니다. 어떡합니까? 자야 하는 몸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행진은 우리의 몸에 대한 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우리에 대한 행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미 태어난 이들, 이미 존재한 이들, 이 도시를 함께 채우고 있고 함께 구성하고 있고 이 도시가 도시답게, 동네가 동네답게, 집이 집답게 서로의 존재가 존재답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를 함께 잊지 않고 모든 이들의 주거, 돌봄, 안전을 염원하며 함께 행진해 갑시다. 모두의 주거권,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집, 안전할 수 있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쟁취하기 위해서 행진하고 또 모이고 더 많은 연대를 이뤄갑시다. 앞으로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주제! 여전히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염과 폭우는 나날이 기록을 깨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모두의 일상을 덮친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쓰러진다.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은 불평등을 따라 흐른다. 재난은 얽혀있고 대책은 납작했다. 우리는 일하는 여성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노인, 권리를 가진 아동이자 장애인인 세입자다. 기후재난 속 다층적인 위기를 마주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해법은 너무나 파편적이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침수 방지 설비인 물막 입판조차 집주인의 반대 속에 설치하지 못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서울 반지하 가구 중 단 2%만이 지상으로 이주했다. 반지하 거주자의 78%가 세입자임에도 세입자 대책 없는 반지하 밀집 지역 개발 사업이 참사의 대책으로 나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 자본의 낡은 대법들을 폐기하라.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아내며 소수의 부자를 위해 매끈한 집과 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비 내지는 천정과 난방이 새는 낡은 집을 외면한 채 친환경 인증 마크를 앞세우며 도시의 큰 코리트를 들이붓는 토건 개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생명과 안전 앞에서도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는 반복되고 참사 앞에서 이제 시효가 만료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재난 속에 홀로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재난이 구조적 실패로 말미암은 것임을 안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빌딩 숲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집을,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승자만을 위한 경쟁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위한 연대에 나서자. 오늘 우리의 추모는 다시 세상을 향한다. 북한을 들었던 손을 주먹 쥐어 모이자. 2024년 8월 7일
반지하 수해 참사 2주기 추모 문화제 참가자 일동. 웃불리기 서울시는 거짓말쟁이. 반지하 포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네, 현재는 서울시청 대책 없이 지금 주거 불평등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들이 이러한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수조사조차 차에 피해 미루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미루었습니다. 비동산 병해국이 집값 수호 11만 기획이 참사의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반지하 가구 23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을 핑계로 연간 5,200% 내외로 계획하던 공급 계획을 올해는 아예 1,200% 폭폭 줄여버렸습니다. 심지어 반지하 가구의 매입 실적까지 부풀리기에 나섰습니다. 2,718호를 매입했다는 통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또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2009년 영상 참사를 불러 후 극단적인 개발 부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이다.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주거 불평등 할 수 없는 약자동행 기만이다. 불평등은 약자동행 기만이다. 네, 우리가 우리가 박수를 치네요. 자, 함께 또 외쳐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부추기는 토강개발 중단하라. 기후위기 부추기는 중단하라. SH공사는 공공임대를 확충하라. 정부 불평등이 재난이다.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반지하 포구 참사 우리는 잊지 않는다. 반지하 포구 참사 우리는 잊지 않는다. 서울시는 약자동의 거짓말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약자동의 거짓말을 중단하라. 이제는 더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거불평등 심각하다.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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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